자, 오늘 글로벌 증시와 연동해서 금융주가 또 크게 올라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항공주와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1차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13.6bp 오른 0.95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국고채나 금리 이런 부분 많이들 어려워하시던데 쉽게 말하면 국고채라는 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자금을 조달을 하고 돈을 빌리는 동안 투자자들에게 금리, 즉 이자를 주는 건데요. 국가가 발행하는 거니까 굉장히 안전하겠죠.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국고채 인기는 올라가고 국고채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 가격도 오르겠죠. 이자는 높게 안 줘도 될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즉 국고채 인기가 식었다, 국고채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신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쉬운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백신 기대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좀 내려가고 이로 인해서 국채를 팔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규모 재정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한국 국채 금리까지 동반 상승할 것이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는 다른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이제 한국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니까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주들의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은행들의 실적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졌겠죠. 오늘 주가에도 이와 같은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최근엔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하락했고 이자 수익이 줄어들었던 상황입니다.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 당연히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요. 3분기 실적 또한 좋습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3분기 각각 1조 1,600억 원, 1조 1,4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각각 24%, 16.6%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누적 순이익도 3조 원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에 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의 초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배당도 많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주는 원래 배당 매력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 시즌이 돌아오면서 금융주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5.06%였는데 올해는 실적도 좋다 보니 배당을 더 늘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단 배당 수익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주가거든요. 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까다로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금융주 중에서도 유망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망하다는 정의가 이제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앞선 실적을 지표로 보셔도 좋고요. 수급을 본다면 이달 들어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총 486억 원을 순매수했고 이어 하나금융지주도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 하나금융지주를 금융주 중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이어 KB금융도 많이 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